저희가 항상 우리 기업들이 흔히 하는 인사 운영에서의 고민이 이 제너럴리스트를 키울 것인가, 스페셜리스트를 키울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서 김관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인구 감소와 생산 단위 인구 감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페셜리스트를 키우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은행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요즘 산업은행은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업은행은 이전엔 단순히 산업은행 직원들이 부산으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거시적인 금융산업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재룡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금융산업은 한 곳에 모여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이 큰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재편하거나 이런 거액 자금을 빌릴 때 한 금융사랑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사들이 하나의 집단 매출 형태를 이루어서 금융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모여져 있는 어떤 금융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장소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뉴욕, 런던, 싱가포르, 홍콩 같은 여러 도시들이 그런 모양을 띠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권대중 교수님께서 저희 발표하실 때도 말씀 주셨듯이 한국 사회는 지금 인구 감소 문제와 더불어서 또 지역 소멸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역 소멸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금융기관들을 전국에 흩어놓는 제너럴리스트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분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교수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 사회에서 지역 소멸 문제와 또 생산성 저하의 문제 이 두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의책이 있으실지 이 자리 비워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분야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습니다. 정권거래소를 노무현 대통령 때 부산으로 옮겼는데요. 우리나라 정권사가 50개 있는데 부산에 본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서울지사에서 실질적인 정권거래소 업무를 하면서 부산에는 이제 총무과라든지 기획과라든지 그런 업무만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다 서울지사에서 하더라고요. 정권사가 하나도 부산에 없습니다. 본사가 다 서울에 있는데 명색만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긴 겁니다. 저는 이제 산업은행도 실제로 하는 업무의 80%는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정치인들의 목적은 이제 정치학의 그 원뜻이 올바른 자원의 배분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당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적으로 여야가 부산이나 전국으로 금융 공기업을 옮겼는데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저는 대안이라고 본다 그러면 지주사 체제 서울과 부산 전국에 있는 산업은행의 지점들을 본점과 하부 구조가 아니라 단독적인 지주 체제로 갖추는 방법이라든지 두 번째는 부산을 선박금융으로 좀 특화하자. 우리가 조선업은 세계 최고지만요. 조선업으로 돈 버는 것은 실질적으로 룩셈부르크입니다. 선박금융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전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게 바로 룩셈부르크 선박금융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산은 오히려 우리가 선박금융으로 좀 특화를 하고 또한 산업은행의 부산지사를 독립적인 체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또 정권거래소 같이 껍데기만 부산을 옮겨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 업무는 다 서울지사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오히려 대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했어요, 그죠? 결국에 공공기관의 외부 자문위원이나 또 회의나 또 이런 것들은 전부 서울서 합니다. 왜 지방으로 갔죠? 비효율적이잖아요. 국토부의 또는 기재부나 다른 부처의 주요 회의는 거의 서울서 합니다. 장차관들도 거의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내려갔다고 얘기해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전부 다 가는 게 아니고요. 본부가 갑니다. 그 본부 연동 때문에 지방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한다면 참 좋은 일인데 큰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기존에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 내부에서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을 만들어서 거점 도시를 만들고 그걸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면
오히려 쏠릴 현상이 없지 않겠나. 거기에 이제 중앙정부나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금융허브로 성장하겠다고 하는 인천, 송도나 또는 여의도나 또는 부산이나 이게 분산되어 있는 게 문제거든요. 비효율적인 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다는 그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이 문제, 출산 문제를 이제 꼭 한번 짚고 싶은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가 한 두세 번, 세 번 정도 전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아마 간단하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지방에 가면, 지역에 가면 동사무소가 있고 파출소가 있어요. 이게 파출소가 3개, 4개 하면서 지구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출소 지금 뭘로 쓰고 있을까요? 전부 체력단 현장 이런 걸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동사무소와 파출소는 내 동네에 있습니다. 이걸 헐고 4층, 5층, 6층을 지어서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퇴근하면서 데려올 수 있는, 아이를 양육시킬 수 있는 쪽으로 만든다면 직장에서 만들지 않더라도 고용도 창출되고 아이도 낳을 수 있지 않겠나. 아이를 낳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요, 양육입니다. 돈도 집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돈을 준다고 아이 낳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납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모르면 알 거예요.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안 납니다. 집이 있다고 아이 낳을까요? 제가 아까 사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육을 책임지는 국가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점 도시를 만들거나 지방 공단을 현대화시키고 첨단화로 바꾼다면 그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갖추어 나간다 그러면 좀 지역 균형 발전의 삶의 질도 높지 않겠나. 이게 근본적으로 좀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지방 이전이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